자, 오늘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 모셨습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 법률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아닙니다. 근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여기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 뭐 답변을 해야 그 다음 질문이 나가는데 다 모른다, 뭐 살펴보지 못했다, 뭐 알지 못한다, 뉴스 안 보고 있다, 뉴스 안 본다, 신문 예. 안 보고 있다. 그냥 국민들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바보로 하는 그런 느낌 같았어요. 그냥 저는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예. 그냥 내려놓은 느낌이었어요. 아, 아몰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몰라 그냥. 예, 이제 국회의원이면 어쨌든 국민들을 대신해서 묻는 자리인데 국민들이 묻는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 인식이 전혀 없는 것 같고 어차피 얼마 안 남았고 네. 모르겠다 그냥 모든 걸 내려놓는 듯한 느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버티다가 이제 가면 된다. 예, 그냥 이런 귀찮다는 생각? 느낌이었어요. 아, 그냥. 귀찮다는 느낌. 예, 이게 국회 대정부 질문이 사실 사실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물어보는 그런 자리인데. 예,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예. 진행하는 절차거든요. 그렇죠. 출석해서 답변할 의무가 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들이 전혀 없고요. 최소한의 성의를 갖춰서 준비하고 답변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자체가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습니다. 예, 그럴 거면 장관 내려놓으시라. 그것도 안 하잖아요. 그냥 그 자리도 예. 지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국무위원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지적했듯이 탄핵 사태, 그러니까 이 내란 사태에 있어서는 함께 있었던 국무위원들인데 예.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거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 사람들 대해서 뭘 우리가 물어봐야 되나 하는 생각도 네. 들고 네. 아직 그 자리 지키는 것 자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어제 그 사람들을 상대로 또 대정부 질문하는 국회의원들의 또 심정은 어땠을까? 예, 그런 생각을 또 어제 해봤어요.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안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까 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오는 게 뭐 맞지 않다 이런 취지에 주장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혀 수긍할 수 없는 주장이고 네. 그 대정부 질문 출석 명단에 보면 국무총리로 명시돼 있습니다. 예. 국무총리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이유로 뭐 출석하지 못하겠다 이런 건 네. 성립할 수 없고 네. 그리고 실제 불출석 사유서에 그런 내용도 적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불출석 사유서가 굉장히 그 건성인 게 네. 그 현안 대응 뭐 민생 챙기겠다 이거예요. 불출석 사유가. 그거 국회에 나와서 예. 국민 앞에서 대답하면서 예. 챙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중요한 하나인데 책무죠. 예. 그리고 현안 대응이나 민생을 챙기겠다 이거는 1년 365일 원래 계속 하는 일 아닙니까? 국무위원이고 그렇죠. 국무총리면은. 예. 근데 그런 일상적인 업무를 이유로 불출석한다 이거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거든요.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어디 그 뭐 외국 정상과의 뭐 대담이 있다거나 뭐 정말 피치 못할 어떤 일정이 있다거나 네. 보통 이렇게 불출석 사유서 내요. 근데 한덕수 대행은 정말 건성으로 그냥 일상적인 업무 보느라고 못 가겠다 이렇게 보낸 거거든요. 국회에 대한 도발이고요. 그래서 국회의장께서 예.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꾸짖었죠. 헌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이고 헌법에 따른 출석과 답변 의무가 있는 자리다. 네. 이런 그 양해도 사전에 구하지 않고 국회의장의 허가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불출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다. 매우 잘못됐다. 굉장히 강한 톤으로 꾸짖었어요. 네. 근데 아마도 오늘 내일도 안 나올 공산이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의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은 노답입니다. 노답. 노답. 어떻게 보면은 좀 국민들의 분노를 계속 자극하고 또 야당을 자극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도발하는 것 같아요. 도발. 예, 뭘 원하는 것인지 빨리 탄핵해 주세요. 뭐 이런 느낌 같기도 하고요. 저 대선 나가고 싶어요. 탄핵해야 저 대선 더 어떻게 보면 더 부드럽게 나갈 수 있어요. 계기점을 마련하면서 예. 어, 그러니까 탄핵을 한다,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런 절차가 진행되면 그냥 사퇴하고 나갈 것 같은 느낌을 예. 다 모든 분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좀 노리면서 계속 도발한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진짜. 정말 일반적인 정치인의 행태를 훨씬 뛰어넘는 예, 정치꾼이죠. 정치꾼 그렇다라고 하면. 정치꾼. 이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뭐 매번 지적을 해왔지만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얘기를 계속해 왔는데 또 대선하고 맞물리면서 탄핵하길 바라는 예. 국회에 이제 도발하는 이런 모습까지 보인다.
야, 이거 진짜 내란 사태 이후에 내란이 계속 지속 중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떻게든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예. 그 몸부림 예.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한덕수 대행의 이 작금의 일련의 행보는 예. 한덕수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일까?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요. 저는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내란 세력의 배후 조정 내지는 같은 동조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다들 그렇게 보시고 있고요. 지금 한덕수 대행의 어떤 행보들이 상식과 법률과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훨씬 벗어나서 지금 일탈해 있거든요. 궤도를 완전히 일탈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네. 이게 과연 한덕수 대행이 자신의 어떤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움직이는 건가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우리가 다양한 각도에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네. 고발을 했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죄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라고 기자회견 어제 한준호 최고위원과 함께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계십니까? 어제 저희가 고발 기자회견을 했고 공수처에 고발장 접수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하셨군요. 예.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인데 네. 직무유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미임명, 그다음 마용주 대법관에 대한 미임명, 그다음에 상설특검 기억나시잖아요. 예, 내란 옛날 일 상설특검 같아요. 한참 지났어요, 실제로. 예. 근데 그 내란 상설특검 아직도 추천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은 마은혁 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이 부분들 특히 마은혁 재판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위헌이다라고 하는 두 번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두 차례나. 그리고 두 차례나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있으면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서 임명해야 될 의무가 발생해요. 그것을 결정의 기속력이라고 하는데 모든 기관이 구속을 받게 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네. 근데 그걸 깡그리 다 무시했어요. 그렇네. 근데 뒤늦게 4월 8일 날 임명은 하긴 했지만 네. 한 번 성립한 직무유기 범죄는 임명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명했으니까 그냥 묻고 넘어가자 이러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 무도한 짓을 또 다른 권력자가 또 벌일 수 있거든요. 네. 직권남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권한도 없는 권한대행이 네.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을 하고 임명 절차 강행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어제 고발장을 접수했고 저는 이 부분은 범죄 구성 요건에 정확히 들어맞는 빼박 사건이다. 공수처에서 반드시 이 부분 강제 수사를 포함해서 신속하게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아, 이 공수처가 어떻게 네. 얼마나 빨리 수사할지 모르겠지만은 네. 이게 국회에서 이거 수사 안 하면 안 된다라고 네. 명확히 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수사를 해서 책임을 네. 물어야죠. 저희 당에서 당 예. 명의로 고발을 했고요. 당 명의로 고발했다는 것은 고발장만 접수하고 끝나는 사안이 아니고 끝까지 추적하고 끝까지 챙길 겁니다. 네. 왜? 이런 무도한 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직무유기는요 벌금형도 없어요. 징역형입니다. 징역형. 세군요. 그래서 중범죄입니다. 왜? 예. 공직자들이 직무를 유기하면 대한민국 시스템이 중단돼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유기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형법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 네. 이런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책임 묻겠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우리 국민들이 가장 충격받았던 게 바로 이제 이완규, 함상훈 네. 두 사람 헌법재판관 지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 민주당의 대응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국회 차원에서 권한쟁의 심판 가처분 신청했고요. 네. 또 일반 국민들께서 다수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랑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법적 대응을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네. 오늘 그 가처분 평의가 헌법재판소에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평의를 거쳐서 네. 신속하게 결론을 내린다면 오늘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면 이번 주 안에는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다. 왜냐? 네, 18일. 가처분은 네. 변론 없이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건 자체가 명징해요. 간단하고 네, 권한이 없는 자가 임명한 이 절차는 중단돼야 되는 거 아니냐 상식적인 주장이거든요. 네. 이 부분들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간단하기 때문에 가처분 사건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겠다. 그리고 가처분은 6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인용할 때 과반 5명이면 됩니다. 충분하게 이제 가능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신속한 절차를 통해서 이 무도한 행태를 좀 중단시키는 헌재의 좀 용단과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18일까지 며칠 안 남았어요. 이번 주 예. 금요일이잖아요. 며칠 안 남았어요. 네,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목요일까지는 좀 결론을 내려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보니까 마은혁도 재판관 주심 재판관으로 네. 그 무작위로 배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전자배당 하필이면 해가지고 뭐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나요? 그런 한덕수와 얘기도 마은혁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마은혁 재판관 주심으로 있는 이 가처분 사건 빠르게 아마 제가 볼 때도 그렇게 길게 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또 헌법재판소가 이걸 만약에 가처분을 뭐 기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헌재 입장에서 자기 부정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헌재가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게 예. 권한 없는 권한대행이 임명한 자격 없는 헌법재판관들로 헌재가 구성될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진짜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이걸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강행했을 때 예. 그 자격 없는 자들이 헌법재판소에 구성을 해서 자격 없는 자에 의한 헌법재판을 하게 되는 꼴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과 기존의 재판관들이 같이 재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네. 용인할까? 아. 그리고 이완규 처장 같은 경우는 내란 피의자인데요. 수사받으러 다녀야 되고요. 심지어는 구속이나 실형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내란죄이기 때문에 이 내란 혐의가 만약에 사실로 인정이 되면 네. 그런 중대한 상황 그럼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는 겁니까? 그런 상황에 리스크가 있는 이 사람들 이런 행태들을 헌재가 과연 용인할까 이런 지점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들어도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헌재가 아니 이런 리스크를 안고 있는 사람 또 내란에 대해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내란 수계를 파면 결정한 헌재가 전원일치로 근데 그런 혐의를 가지고 있는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에 그냥 두는 걸 받아들인다? 네.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 지금까지 아직 언론에도 안 알려진 부분인데 네. 국회가 이제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잖아요. 그 효력정지의 가처분 내용 중에 통상적으로는 절차, 임명 절차, 이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 이런 부분들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포함돼 있지만 네. 또 하나의 효력정지를 포함시켰습니다. 뭡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예. 인사청문회법상 보면 20일 동안 마쳐야 됩니다. 인사청문. 그렇죠. 그리고 예. 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를 대통령 쪽에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되면 대통령 쪽 측에서 송부해달라라고 한번 요청을 또 하게 돼 있습니다. 열흘 기한. 열흘 기간 내에 네. 예. 기간을 정해서 그럼 요청하면 또 그래도 안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임명을 강행할 수 있긴 하거든요. 법상.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어 있는 송부 요청을 안 하면 임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조항을 네. 그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 아. 요 내용도 같이 포함했습니다. 왜 이런 걸 포함했냐면 예. 지명 행위의 효력 정지보다 근본적으로 아예 절차를 못하게 진행을 못하게 네. 이렇게 국회에서 송부를 안 하면 그 다음 절차를 아예 못하게 원천적으로 봉사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법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가장 가까운 그 최근의 선례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네. 사건에서 네. 헌법재판소법에 그 7인 이상이어야 심리가 가능하다 이 조항 있잖아요. 맞아요. 그 조항에 대해서 효력 정지를 신청했고 그걸 받아줬거든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그때 당시 6명의 재판관으로 네. 그 사건을 심리를 하고 진행을 했거든요. 이처럼 법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과 인용도 충분히 가능하고 더 근본적인 방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도 포함했다. 아, 그러네. 이 꼼꼼한 내용은 처음 말씀드립니다. 예.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인데 이 조항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 단계의 이 조치를 통해 가지고 이완규 절대 안 된다. 네. 삼상은 절대 안 된다. 네. 이걸 명확히 좀 하겠다는 거네요. 네.